이슈토크입니다. 지난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과반수 득표를 획득하고 당선되신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님 모시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중앙당 최고위원에 같이 당선되신 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시당위원장 선출을 7년 만에 경선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께서 이렇게 교대로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연이은 선거의 패배를 딛고 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보자는 당원들의 바람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 선거였는데 굉장히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당위원장에 선출되고 제가 한 달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영남의 대표 그리고 또 원외 위원장으로서의 대표 또 여성이라는 대표성 그리고 이 구청장 역할을 했던 자치분권의 대표 이런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최고위원의 역할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잘 대변할 수 있고 특히나 영남의 목소리가 우리 민주당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시는데 일조하시겠다고 각오 밝히셨고요. 또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최고위원에 지명되신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어느 때보다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당의 혁신위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내부 어떤 비민주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당의 시스템을 좀 더 바꿔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또 당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한 이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당은 결국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으로부터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당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5.6도 연구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부산 지역의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들을 만나면서 부산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서 또 민생 현장도 함께 챙겨보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부산 민주당이 시민들 속에서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선출이 7년 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후보들이 경선을 벌였는데 경선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주 치열했습니다. 후보가 3분이었는데 두 분 다 훌륭하신 우리 당의 인재들이셨고 또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경선의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경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당 차원의 토론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별로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당원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좀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과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경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민주주의는 아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반영된 경선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권리 당원들께서 과반수 이상 지지해 주셨다는 것은 누가 도대체 부산 민주당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 중심의 정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를 뽑아주신 그리고 또 그 주문을 동시에 저에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는 혁신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숙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이 당원 중심의 정당, 이기는 네. 민주당을 만들겠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이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선 승리의 원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기초의원으로부터 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의원 또 시의원 도전에서 실패하기도 했고 또 네. 구청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런 기초에서부터 성장해 온 서은숙이라는 후보에게 네. 기대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은숙이 시당위원장이 되면 부산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산 민주당이 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아마 당원들이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 혁신, 개혁 이런 숙제들이 뭐 앞으로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숙제를 잘해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같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산적한 숙제가 많으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네. 우리 최고위원님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구청장 시절에 너무 네네. 이 구정을 잘하셔서 네.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정을 하실 때도 좋은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때보다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으실까요? 네, 뭐 민주당이 이제 간혹 그런 뼈아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민주당 안에 민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부산 민주당의 운영이나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저는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당내 민주주의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함께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 민주당이 뭔가 책임 있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민주당의 선출직 의원들 그리고 18개 지역위원회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힘을 믿고 이런 의지를 모아 나가는 앞으로 민주적인 부산 민주당을 운영하고 이것을 통해서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산 민주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당선이 야당의 원외위원장이란 대표성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의 원외위원장으로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뭐 오래간만에 원외위원장이 시당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외위원장이 하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저는 조금 장점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시당위원장이 아무래도 시당의 당무를 잘 챙겨 나가고 또 상근하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면 오히려 예전보다 소통이나 이런 일들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또 현역 의원이 했을 때의 그런 장점들은 제가 앞으로 중앙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 그리고 중앙당의 부산시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간다면 서로 조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외위원장으로서 부산시당을 제대로 잘 챙기고 그리고 또 중앙당에서 부산민주당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이 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잘 해나간다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소통을 강조하시는 만큼 또 네. 한편으로 강조하시는 점이 바로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이 당내 혁신을 위한 부산시당의 인적 쇄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일하는 부산시당, 일하는 부산민주당의 모습을 부산 시민들께서는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2030 엑스포 그리고 또 2029년에 가덕 신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산민주당이 일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18개 지역위원회와 우리 선출직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앞으로 일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학연이나 지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공적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시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들은 우리 당원들이 스스로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들을 통해서 부산민주당을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적쇄신이 결국은 결과물은 2024년 총선 승리로 네. 귀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의 산적한 주요 이슈들을 몇 가지 네. 말씀해 주셔서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가덕신공항 개항 그리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등 네. 굉장히 중요한 주요 정책 추진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또 여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일어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산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제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것을 국가적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지금 이제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저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2030 엑스포는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 큰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 중앙당 최고위원으로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함께하기 위한 그리고 초당적 협력을 함께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이번 정부의 이게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엑스포를 잘 치르기 위해서도 2029년에 가덕 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엑스포 유치 계획 안에도 가덕 신공항 개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신 조경태 위원장과도 수시로 협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부산의 100년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부산시의 주요 과제들이 단순히 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네. 정책이다. 앞으로 꼭 이뤄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네.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주요한 어떤 정책들이 이슈가 있는가 하면 또 민주당에서는 민생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에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하기도 했죠. 네. 이 부산의 민생 안전을 위한 활동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추석에 시장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체감하는 물가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가 하나에 9,000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 명절 나물을 하려고 시금치를 집었더니 2만 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이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네라고 봤는데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앞으로 서민들이 느끼실 고금리의 압박들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 투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민생 우선 정치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이런 고금리, 고물가 정책을 잡아내기 위한 민생 실천 법안이나 또 활동들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부산의 의제와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따로 5.6대 연구소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산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함께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너무나 오르면서 네. 배추를 금추라고 부르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민주당의 도전과 혁신이 결국은 총선 승리로 귀결되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2024년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어떻게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걱정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은 뒷전이고
계속해서 뭐 집안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계속해서 어떤 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부산민주당은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의석수는 3석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네. 평균 득표율은 4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제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민주당이 남은 총선을 준비하는 이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부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들로서 신뢰받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부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산민주당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에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네. 각오와 다짐이 정말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어떤 지역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네. 중앙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갖고 계신 대표성 중에 하나만 꼽으셔서 네. 그에 대한 어떤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부산의 원외위원장으로서는 또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중앙당의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부산 진구 갑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시당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인 3역을 해야 되는 아주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네. 알고 보면 또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다 이 공통점이 있는 그래서 이 구슬을 하나의 실에 잘 꿰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부산 진구 유권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영남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영남 민주당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까지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영남, 부산 그리고 여성 등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갖고 계시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원들과 부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다면요. 네. 부산 민주당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과 혁신이라는 기치로 새롭게 출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